영국은 제3국가들과 즉각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예전처럼 교역을 해야 할 겁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영국이 그만큼 한국과의 무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뜻이죠. 얼마 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영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에 서명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국과의 FTA는 대박입니다. 이분들이 말했던 이 뜬구름 잡는 대박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대박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영국과 FTA에 성공한 한국이 왜 대박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브렉시트 리스크를 제거하였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에 어떤 조건으로 무역을 하고 노동자, 지식재산권, 문화교류는 그대로 이어갈지 등에 대한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10월 31일부터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합의 없이 탈퇴를 하게 되죠. 즉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파운드는 전 세계를 군림하던 기축통화였지만 지금은 미국의 달러, 유로,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에까지 자리를 내주었죠. 그러나 영국은 GDP 3,400조 원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 5위, 영국의 런던 증권 거래소 규모는 4,500조 원으로 중국의 선전 거래소보다 1,400조 원 이상 크고요. 한국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500조 원 더 큰 엄청난 규모죠. 가디언, 데일리 익스프레스, 인디펜던트, 데일리 텔레그래프, 더 선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사들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 대학 순위 탑 10에 옥스포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UCL까지 영국 대학이 무려 4개나 있는 그야말로 선진국 중의 선진국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 중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현재 영국의 전체 수입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일본이 2.3%인데요. 이번 기회에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대신 영국과는 아직이죠. 특히 일본은 영국의 브렉시트 전에 유럽연합과 합의를 하라고만 할 뿐 FTA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10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이미 FTA를 체결한 한국은 0%의 관세, 즉 무관세로 영국의 모든 공산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모든 무역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다음 달 말까지 영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실패한다면 한국의 현대는 3,500만원짜리 그랜저를 영국에 3,500만원에 그대로 판매할 수가 있지만 일본 토요타의 3,500만원짜리 캠리는 영국에서 10%가 올라 3,85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큰 기회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들에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일본 및 다른 나라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영국과의 무역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해 한국은 영국을 상대로 마이너스 5,400억 원의 적자였지만 올해는 7개월 만에 1조 5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개선 속도인데요. 이번 한국-영국 FTA가 이 속도를 한층 더 높여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사 BBC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경제가 큰 규모로 전기,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에서 세계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며 영국 입장에서 한국과 관세 없는 교역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요. 영국의 리안 폭스 장관은 한국과 영국 간의 무역 규모는 2011년 한국이 유럽연합과 협정을 시작했을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현재 세계 경제 성장이 역풍을 맞고 있지만 이번 FTA가 두 나라 모두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영국은 왜 수출 비중이 1.5%에 불과한 한국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FT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는 단순하게 관세만 몇 % 낮추는 것이 아니죠. 지식재산권, 국방안보협력, 문화산업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규모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주는 부분들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영국 FTA가 유럽연합과 체결했던 FTA와 매우 흡사한 수준이고요. 2년 이내에 이보다 더 개선된 협정을 체결한다고까지 합의하였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브렉시트 후 영국의 롤모델은 한국이고 한국은 수출 주도형 첨단 기술 기반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천연자원 없이 해냈다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인 영국이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향후 영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시너지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4차 산업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 두 나라 모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한국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영국의 유망 스타트업들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한국은행과 영란은행이 원화, 파운드 통화수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한국 경제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같습니다.